아니, 걔가 왜 버스를 타지? 주인은 어디 있어? 하지만 철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버스 앞쪽 빈자리 밑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승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입니다. 오늘은 철이라는 반려견의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즐겁게 시청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소도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얀 털의 중형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개를 철이라고 불렀죠. 철이는 정류장 옆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서 도로 쪽을 바라봅니다. 꼬리는 살짝 말려 올라가 있고 귀는 쫑긋 세워서 버스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철이야, 오늘도 기다리는 거니? 새벽장을 보러 나온 김순자 아주머니가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철이는 잠깐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더니 다시 도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게야, 정말. 순자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이가 혼자서 이 정류장에 나타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처음엔 주인을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의 행동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점심 2시, 그리고 저녁 6시. 하루에 3번씩 철이는 이 정류장에 나타나서 1시간씩 기다렸다가 사라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김없이 나타났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철이의 존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등교하는 중학생들도 철이를 알고 있었어요. 철이 안녕 하며 인사를 건네면 철이는 살짝 꼬리를 흔들어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마을 통장인 박만수 씨도 철이의 존재를 궁금해했습니다. 적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 하고 물어봐도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한 달 전쯤까지는 할아버지 한 분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창수 할아버지 말이지? 순자 아주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매일 철이랑 같이 버스 타고 시내 나가곤 했는데 창수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은퇴교사였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정정하셔서 매일 철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버스를 타고 시내 도서관에 가곤 했죠. 동네 사람들에게는 인자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친근한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창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철이만 혼자 정류장에 나와서 기다리게 되었죠. 처음엔 할아버지가 잠깐 어디 다녀오시는 건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이는 버스가 오면 몸을 일으켜 세우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참 불쌍하네. 주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지만 그저 동정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바쁜 일상에 쫓겨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죠.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철이는 어김없이 정류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오전 8시 15분 시내로 향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철이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버스를 바라봤지만 이번엔 그냥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 철이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버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철이를 바라봤습니다. 철이는 망설임 없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기사인 정대호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죠. 아니, 걔가 왜 버스를 타지? 주인은 어디 있어? 하지만 철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버스 앞쪽 빈자리 밑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승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적의 주인 없이 혼자 버스를 타네. 신기하네, 정말. 어떻게 걔가 혼자 버스를 탈 생각을 했을까? 젊은 직장인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철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신기한데? SNS에 올려야겠어. 정 기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규정상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넣어야 버스에 탈 수 있는데 철이는 그냥 올라탔거든요. 하지만 철이가 워낙 조용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뭐, 한 번쯤은 괜찮겠지. 저게도 어디 갈 일이 있나 보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철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죠. 승객들은 계속 철이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저게 정말 사람 같네. 어떻게 저렇게 얌전할 수가 있지? 주인이 어디 갔을까? 혼자서 주인 찾아가는 건가? 버스는 시내 중심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1정거장, 2정거장, 3정거장. 철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6정거장을 지나자 철이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스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기사를 바라봤어요. 마치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게가 내리려나? 정 기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7정거장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철이는 문이 열리자 조용히 내렸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창으로 철이를 지켜봤죠. 저게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정확히 내릴 곳을 알고 있을까?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직장인은 바로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혼자 버스 타는 백구였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걔가 혼자 버스를 타지? 주인은 어디 갔을까? 너무 신기해. 불쌍해 보이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철이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거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철이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동네 정류장에서 매일 기다리던 그 백구 맞나요? 주인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을까요? 누가 저게 주인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철이 이야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에 정류장에서 기다리기만 하던 철이가 이제는 혼자 버스까지 탄다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철이가 정말 버스를 탔네. 이거 이상한데. 뭔가 일이 있나? 마을 통장 박만수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창수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철이가 할아버지를 찾아 나선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창수 할아버지의 정확한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도 불이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었거든요. 이웃들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 최미정이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48세의 베테랑 기자인 미정은 오랫동안 지역 소식을 다뤄온 경험이 있었어요. 철이의 영상을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걔가 혼자 버스를 탄다고? 여기엔 분명 사연이 있을 거야. 미정은 이 이야기를 취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화제성 기사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최미정 기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철이가 나타나는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 기자로 일해온 경험상 이런 이야기 뒤에는 반드시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하니 철이가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철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이는 잠깐 미정을 바라보더니 다시 도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안녕, 철이야. 내가 유명해졌구나. 미정은 철이의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인식표가 달려 있었어요. 거기에는 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주인을 찾을 수 있겠네. 미정은 바로 지역 동물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동물 등록증을 통해 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잠시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확인해 드렸습니다. 보호자는 이창수 씨고요. 주소는 월곡동 123번지입니다. 미정은 바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 하나 서 있었는데 대문은 굳게 잠겨 있고 우편함에는 우편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집 앞 화분의 꽃들도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구나. 미정은 이웃집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기자인데요. 옆집 이창수 할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창수 씨요? 그분 한 달 넘게 집에 안 계세요. 어디 가셨는지.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창수 할아버지는 한 달 전쯤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철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불이 꺼진 채로 있었다는 거죠. 그 백구도 처음엔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미정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창수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은 비슷했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은퇴하신 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있다고 하시던데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했는데 미정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7세의 할아버지가 반려견을 두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중요한 증언을 해줬습니다. 아, 그날 기억나요. 한 달 전쯤에 구급차가 왔었어요. 창수 할아버지 집 앞에 말이에요. 구급차요? 네, 그 후로 할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젊은 남자가 와서 집을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그 젊은 남자 어떻게 생겼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던데 정장 입고 왔어요. 며칠 연속으로 와서 짐을 빼가더라고요. 미정은 바로 지역 병원들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 달 전쯤 이창수라는 이름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세 번째 병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시립병원 응급실에서 한 달 전에 뇌출혈로 실려온 이창수 환자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환자분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십니다. 보호자는 아들분이 등록되어 있고요. 미정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간병인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매일 오는 개가 있어요. 흰 개인데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몇 시간씩 있다가 가요. 개요? 어떻게 생긴 개인가요? 중간 크기의 털이 하얀 개예요. 처음엔 주인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병원 건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철이가 버스를 타고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철이는 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인을 찾아와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간병인이 덧붙였습니다. 환자분 아들이라는 분이 와서 면회 금지를 시켰어요.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미정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아들이 면회 금지를 시켰을까? 그리고 이웃들이 말한 그 젊은 남자가 창수 할아버지 집에서 짐을 빼간 이유는 뭘까? 병원 원무과에서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하얀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바로 철이었어요. 철이는 병원 건물 3층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미정은 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철이는 잠깐 미정을 바라보더니 다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마치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계셔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미정 기자는 철이와 함께 버스를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철이가 정확히 어떤 경로로 병원까지 가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8시 정류장에서 철이를 기다렸습니다. 어김없이 나타난 철이는 미정을 보고 잠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가 오자 철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미정도 뒤따라 버스에 올라탔어요. 철이는 항상 앉는 자리인 듯 앞쪽 빈자리 밑으로 들어가서 웅크렸습니다. 기사인 정대호 씨가 미정을 알아봤어요. 아, 기자님이시네요. 저게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취재 중이에요. 저게 매일 타나요? 벌써 일주일째예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승객처럼 느껴져요. 정말 신기한 게 정확히 7번째 정거장에서 내려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미정은 철이를 관찰했어요. 철이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 표정이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목적이 분명한 눈빛이었어요. 1정거장, 2정거장을 지나면서 철이는 점점 몸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5정거장을 지나자 철이가 완전히 일어나서 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저기서 내리는구나.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정거장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철이는 익숙한 듯 조용히 내렸고 미정도 뒤따라 내렸어요. 철이는 미정이 따라오는 걸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철이가 향한 곳은 역시 시립병원이었어요. 병원 앞 작은 공원에 있는 벤치로 직진했습니다.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서 병원 건물 3층을 바라봤어요. 미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철이를 지켜봤습니다. 철이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 올려다보니 3층 한 창문이 보였어요. 하얀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곳에 창수 할아버지가 누워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철이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간병인 한 분이 나왔습니다. 미정이 어제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아, 기자님, 어제 오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저게가 매일 오는 거 맞나요? 네,
정확히 저 시간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신기한 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아요. 간병인 김영숙 씨는 철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철이가 처음 나타난 건 2주 전부터였는데 처음엔 병원 로비까지 들어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막아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저기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3층 몇 호실인지 아세요? 301호실이에요. 이창수 할아버지가 계신 방이죠. 미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철이가 정확히 할아버지가 계신 방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걔가 어떻게 3층 301호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글쎄요. 냄새로 찾아온 건 아닐까요? 개들이 후각이 좋다잖아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데리고 다니셨나 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창수 할아버지가 건강할 때 정기검진이나 다른 일로 병원에 철이와 함께 왔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미정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301호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면회 금지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대신 간병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의식불명이에요. 뇌출혈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자주 와요? 아들이라는 분이 처음에 몇 번 오셨는데 요즘엔 잘 안 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영숙 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들분이 처음에 와서 하신 말이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회복해도 혼자 살기 어려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치매요? 네, 그런데 의료진들은 그런 말 안 하시거든요. 뇌출혈은 맞지만 치매 진단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왜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시간이 지나자 철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벤치로 돌아왔어요. 마치 다른 방법으로 할아버지께 갈 길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철이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던 거죠. 미정은 철이를 따라 버스를 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철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람 같아서 미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류장에 내린 후 철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어디서 쉬거나 먹이를 구하러 갔을 거예요. 미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최미정 기자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등기소에 가서 이창수 할아버지 집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 전 창수 할아버지가 쓰러진 바로 그 주에 집이 매매 계약된 상태였던 거예요. 매도인은 이창수,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할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날 이후였습니다. 이상하네. 의식불명인 사람이 어떻게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 미정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50대 남성이었어요. 아, 그 집 말씀이시군요. 아들분이 오셔서 아버지 대신 계약하셨어요. 아들이요? 위임장은 있었나요? 네, 위임장 가져오셨어요.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직접 오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은 위임장을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보여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개사의 말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분 참 급하게 하시더라고요. 빨리 팔아야 한다고 시세보다 좀 싸게 해서라도 빨리 처리하자고 하시고. 시세보다 싸게요? 네, 보통은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그분은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은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인 상황에서 아들이 이렇게 급하게 집을 처분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다음으로 미정은 창수 할아버지의 아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이진수라는 이름의 55세 남성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진수 씨요? 참 오랫동안 못 봤네요. 몇 년째 집에 안 와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원래 아버지랑 사이가 어땠어요? 글쎄요. 창수 할아버지가 가끔 한숨 쉬시는 걸 봤어요. 아들이 돈 달라고 연락만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달라고요? 네,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받는다고. 미정은 이진수의 신상 정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지인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진수는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은 상태였고 최근에는 일본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일본 이민 준비요? 그럼 아버지는 어쩌려고? 미정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진과 직접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마침 담당 간호사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수 할아버지 아들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그분. 처음 며칠은 자주 오셨는데 요즘엔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간호사 이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아버지가 치매였다고 하시면서 회복되어도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진 소견으로는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요? 네, 입원 전 검사에서도 인지 능력은 정상이었어요. 단순한 뇌출혈이었거든요. 물론 회복 후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은영 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와서는 면회를 완전히 금지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하라고. 왜요?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의식불명인 환자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상하죠? 미정은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진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망가려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 은영 씨가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할아버지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세요. 정말요? 네, 손가락도 움직이시고 눈도 뜨시려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완전히 깨어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신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진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혹시 아들분에게 연락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내일 오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미정은 내일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이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물론 철이가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할아버지가 깨어나신다는 희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로 가보니 철이가 여전히 3층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은 철이 옆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철아, 할아버지가 곧 깨어나실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 철이는 미정을 잠깐 바라보더니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미정 기자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수 할아버지가 깨어나시기 전에 이진수가 와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철이가 벌써 와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직감적으로 그가 이진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날카로운 인상에 서둘러 걷는 모습이 뭔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30분 후 이진수가 병원에서 나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깨어나면 안 되는데. 빨리 처리해야겠어. 내일 출국 준비 다 끝내고. 미정은 몰래 뒤따라가며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이진수가 떠난 후 미정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병인 김영숙 씨를 만나서 상황을 물어봤어요. 아들분이 왔다 가셨는데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신다는 소식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지금 할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눈도 뜨시고 간단한 말씀도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 이틀 안에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은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진수가 할아버지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뭔가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할아버지와 잠깐 면회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들분이 면회 금지를 시켜놔서. 하지만 기자님이니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의 인자한 인상의 박정민 의사였어요. 기자님이시군요. 환자분에 대해 취재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분의 반려견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어요. 혹시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박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뇌출혈 치료가 잘 되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것 같아요. 다만요? 아들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해요. 환자분이 치매가 있다고 하시는데 검사 결과로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어요. 미정은 박 의사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집이 매매된 것, 이진수가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까지요. 박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네요. 환자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완전히 깨어나셔서 직접 증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간헐적으로 의식이 있어요. 잠깐 면회해 보시겠어요? 아들분 몰래요. 미정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1호실로 향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창수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숨 쉬는 게 안정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기자인데요. 창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초점이 완전히 맞지는 않았지만 의식은 있어 보였어요. 누구세요? 기자예요. 할아버지 반려견 철이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철이라는 이름을 듣자 할아버지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철이가 어디 있어요? 매일 병원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서 버스도 타고 와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철이가 날 찾아왔구나.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기억하세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 네, 한 달 전에 매매 계약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난 집 팔라고 한 적 없어요. 진수가 뭘 한 거예요? 위임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치매라고 거짓말도 했고요. 할아버지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치매라고?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진수 그놈이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수가 다시 온 모양이었어요. 미정은 재빨리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할아버지는 미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이 좀 데려와 주세요. 보고 싶어요. 네, 꼭 데려올게요. 미정은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진수와 마주쳤어요. 이진수는 미정을 보고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자입니다. 환자분 반려견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취재? 누가 허락했나요? 면회 금지라고 했는데. 이진수는 화를 내며 간병인들에게 따졌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진수의 불법 행위를 고발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서 철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철이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철아, 할아버지가 널 보고 싶어 하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최미정 기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진수의 불법 행위를 막고 창수 할아버지와 철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려면 지금이 기회였어요. 미정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미정은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집 매매 계약서, 이진수의 해외 이민 준비 정황, 그리고 창수 할아버지의 증언까지요. 담당 형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네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이진수가 간병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아까 그 기자가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는데. 이진수는 불안해하며 창수 할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깨어나셨네요. 창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얼굴이 딱딱해졌습니다. 진수야, 넌 내 집을 왜 팔았니? 이진수는 당황하며 둘러댔어요. 아버지, 뭔 소리세요?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라고?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니? 내 정신 멀쩡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진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병원인데. 조용히 하라고? 넌 내 집을 훔쳐 팔고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이진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진수 씨죠?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요. 이진수는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창수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1시간 후 미정이 특별한 손님과 함께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철이었어요. 병원 규정상 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박정민 의사가 특별히 허락해줬습니다. 환자분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만나게 해드리죠. 미정은 철이를 데리고 301호실로 향했습니다. 철이는 복도를 걸으면서 계속 킁킁거렸어요. 익숙한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철이가 갑자기 뛰어들어갔어요. 침대 옆으로 달려가더니 아빠를 침대 가장자리에 올리고 창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철이야. 철이구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철이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할아버지의 손을 하찼습니다. 1달 만에 다시 만난 주인과 반려견의 감동적인 재회였어요. 기다렸지. 아빠가 미안하다. 철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이도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병실에 있던 간병인들과 의료진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이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계속 찾아주며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이야, 내가 매일 병원까지 와서 기다렸다며? 어떻게 혼자서 버스까지 탔니? 철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가까이 다가갔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민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일주일 정도 더 치료받으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철이랑 다시 집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아드님이 팔아버린 상태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설사 집을 되찾지 못해도 상관없어. 철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할아버지는 철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철이도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어 답했어요. 간병인 김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걔가 어떻게 매일 이곳까지 찾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이죠.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철이는 날 사랑하고 난 철이를 사랑해. 그 마음이 철이를 이곳까지 데려온 거예요. 미정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혈연 관계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철이는 한동안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 규정상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이 철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철이는 아쉬워하며 뒤돌아봤어요. 철아, 아빠가 곧 나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할아버지의 말에 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병원 앞 벤치에서 철이는 다시 3층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희망에 찬 기다림이었습니다. 3개월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창수 할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하셨어요. 집은 법정 다툼 끝에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이진수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철이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예전처럼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가는 대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에게는 가벼운 산책이 더 좋았거든요. 철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 철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앞에서 방향을 제시했어요. 두 친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철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어요. 철이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나서 온 동네가 두 친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철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네요. 철이야, 오늘은 버스 안 타고 걸어가는구나. 김순자 아주머니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철이는 이제 버스를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곁에 계시니까요.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와 철이는 그 유명한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정류장을 바라봤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철아, 거기서 많이 기다렸지? 아빠를 찾느라 고생했구나. 할아버지는 철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철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철이가 정말 혼자서 버스를 탔었어요? 그럼 우리 철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빠를 찾으려고 그랬던 거야.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철이를 바라봤습니다.
철이는 아이들에게도 친근하게 꼬리를 흔들어줬어요. 최미정 기자도 가끔 할아버지와 철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철이의 이야기를 연재 기사로 써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거든요.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철이 덕분에 새로운 이웃들도 많이 사귀었고 동네에서 인기 스타가 됐어요. 미정은 철이의 후속 이야기를 마지막 기사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그 개는 주인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였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났어요. 철이는 단순히 주인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그 길을 걸었던 것이다. 때로는 가족이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로 맺어진다는 것을 한 마리 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철이는 집 앞 마당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철아,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철이는 작게 끙끙거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철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동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께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철이와 함께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위로가 되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철아, 우리가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까? 할아버지의 제안에 철이는 꼬리를 흔들며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두 친구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할아버지와 철이는 주 2회씩 요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이는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였어요. 특히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께 철이는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네.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 우리 손자 같다, 정말. 어르신들은 철이를 보며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할아버지도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할아버지와 철이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두 친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할아버지와 철이가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젊은 부부가 다가왔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철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도 아이가 크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철이처럼 가족 같은.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거죠. 철이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철이는 아기를 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새로운 생명 앞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철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두 친구는 오늘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나 의견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황혼이었습니다.